안녕하세요. 사이버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차분히 해주시고요. 과제 잊지 마시고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개인 톡이나 아니면 게시판에 질문에 올려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운 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BS에서 운영하는 크리에이트포스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김한주 교수님도 거기 지금 회원 그게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에 통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제 영상 강의에도 다 얘기됐던 건데 혹시 또 빠진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그냥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자료 제출을 그냥 느낀 점으로 해서 제출을 하시고 거기에 스크린 캡처 거기서 지금 하시는 분들 몇 개 그 기능들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뭐 그거 꼭 아니어도 되니까요. 스크린 캡처 하시고 그다음에 느낀 점 200자 이내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에서 한 석줄, 세 줄 정도로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것도 그냥 메모장에 작성을 하셔서 스크린 캡처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CI 영상 공작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제 화면이 이쪽에 있으니까. 예. CI 영상 공작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뭐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원래는 이제 사진이랑 영상 프로덕션식으로 해서 작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좀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라서 좀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강의 같은 경우도 예전 꽤 됐어요. 한 7년, 8년 정도 됐는데 예전 이제 동영상 다 관심이 많이 없으실 때부터 해갖고 이제 강의를 시작해갖고 지금도 이제 온오프라인 강의를 좀 계속 하고 있고요. 최근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는 좀 자제하고 있고 이제 온라인 강의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프리미어를 거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프리미어 다 사용을 해보신 분이 아마 신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좀 요새 좀 필요한 것들,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것들을 몇 가지만 추려갖고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좀 질문을 받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가 돼 있는 것이, 지금은 PPT 화면 같이 보이시죠? 제가 이게 듀얼 모니터에다 좀 넓게 쓰다 보니까 줌에 여러 가지 이제 창들이 분할돼 있어 갖고 이것저것을 좀 보게 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유튜브를 위한 프리미어 강의라고 제목을 좀 잡았고요. 네. 프리미어 프로는 여러분들 아마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마추어부터 프로페셔널 이제 유저까지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예전에 저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자료도 없고 영문 자료만 있기도 하고 세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요새는 좀 많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이제 색보정 툴이나 오디오 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게 됐어요. 예전보다. 다른 데 거 기술을 좀 많이 플러그인으로 사오게 되면서도 그렇고 360VR이나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게 되면서 활용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툴이 이렇게 많은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어도비 계열의 툴들이. 그래서 처음엔 이제 프리미어 같은 거, 포토샵, 가장 유명하죠. 포토샵 많이 사용하시다가 라이트룸도 사용하시고, 사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영상 하시는 분들은, 대기실에 입장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잠깐만요. 모두 수락.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또. 바로바로 수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음소거를 우선 해드리고, 네, 우선 프리미어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어도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툴이 있고요. 데스크탑 앱 말고도
이제 뭐 모바일 앱이나 뭐 태블릿에 하는 전용 앱들이 좀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입을 하고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고 몇 개만 사용하셔도 사실 뽕을 뽑습니다. 비싸다고는 그러시는데 어차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서 이제 컨텐츠를 만드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툴 자체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유지 관리되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이 있고요.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기도 하고 새로운 뭐 플러그인 같은 것들이 계속 뭐 어도비가 비용이 많으니까요. 그냥 사갖고서 계속 들여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 안 써도 되고 에러 같은 경우, 크랙 같은 경우를 쓰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처음에는 에러가 좀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조금 뭐 커피 값이랑 밥값이랑 좀 아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모바일 앱은 어도비 스캔도 굉장히 잘 사용해서 스캐너 대신 사용하고 있는데 뭐 따로따로 앱을 사는 것보다 그런 면이 좀 낫다고 보고요. 최근에 프로그램 간의 연동성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프리미어만 사용하진 않잖아요. 영상 하다 보면은 포토샵도 사용하고 라이트룸도 사용하고 뭐 모션 그래픽이나 에펙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뭐 잠깐 뭐 일정 클립을 에펙으로 넘어가서 편집을 하고 오거나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트렌드가 좀 그렇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모션 그래픽 같은 경우도 포토샵에서 옛날에는 완전히 분리를 했다가 지금은 다시 뭐 텍스트 모션이나 기본적인 모션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플러그인 같이 이렇게 프리셋을 만들어주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때 정보를 들었었는데 한정 기간 동안 좀 할인하고 있으니까 이거 찾아보셔 갖고 뭐 지금 구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1년 중에는 제일 싸게 지금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이나 뭐 학교 교직원 같은 분들은 이미 60%인가 할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실 분은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대기자분들이 아직은 없으시 참가자로 다 바뀌신 거 보니까요. 우선 오늘 할 거는 초반에 이제 처음에는 모자이크 트래킹, 예, 트래킹을 좀 하려고 그래요. 뭐 사용하다 보면은 요새 외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찍히곤 하는데 뭐 모자이크를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모자이크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쉬운 편이죠. 이제 정지돼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트래킹이라고 그러는데 따라가는 모자이크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 말고 이제 다른 툴 같은 거, 좀 간단한 툴 같은 경우 좀 쉽게 트래킹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프리미어 프로 자체가 이제 약간 디테일하게 되다 보니까 어려운 면도 있는데 생각보다 쉽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크로마키 관련한 것도 바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많이 쓰시죠? 특히나 요새 라이브 방송이나 게임 쪽 방송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또 간단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너핀이라고 그러는 기능인데요. 간단하게 합성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PIP라고 해서 픽처 인 픽처에서 화면 안에 똑같은 비율의 화면을 넣는, 네, 그런 거가 아니고 요거는 약간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각도를 좀 바꾸거나 비스듬히 찍힌 그런 사진을 합성하는 기능이고요. 뭐 활용하면은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고 이걸 잘 활용하면 그림자를 합성해서 만들어 넣는 이런 것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운드 변조했는데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 말한 나레이션 목소리나 다른 목소리를 라디오처럼 들리게 하거나 오래된 TV에서 들리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프리셋으로 있어서 가능하게 하고요. 요거 말고도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녹음하시다 보면 울리잖아요. 방 안에서 하거나 스튜디오에서 하는 울리는 거를 좀 잡을 수 있는 것도 좀 더 추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시간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우선은 녹화본을 어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녹화본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요거 말씀드린 게 계속 강의로 있고요. 그 중간에 채팅으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중간에 끝나고서 그 단락 끝나고 답변을 해드리던가 아니면 나중에 좀 몰아서 같이 프리미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공유를 제가
지금은 아마 프리미어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프리미어 화면인데요. 요거 영상을 아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영상이 줌에서는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갖고 제가 아까 테스트 했을 때는 좀 크게 문제 없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를 한번 소리랑 같이 들리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요. 소리가 잘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소리 잘 들리세요? 제 중간에 임의로 클릭을 했는데 예. 처음부터 그러면 플레이를 우선 하겠습니다. 영상 소리 안 들리신다고요? 제가 할까 했을 땐 됐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영상 소리가 줌 세트 해정. 안 들리시나요? 제가 다른 걸로 테스트를 아까 했었는데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잠시만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울링 때문에 끈 것 때문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아까 테스트를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네, 우선은 제 목소리는 들리시죠? 네, 목소리로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제가 이게 타이밍에 맞춰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우선 처음에는 이제 모자이크 방법이에요. 보시는 것과 같이 화면에서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있어갖고 앞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네, 보통 클립을 하나 가져오게 되면은 이렇게 가져오게 돼서 화면을 이제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질문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그때마다 약간 멈추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클립을 가져와서 하게 되고요. 여기 구급대원들의 얼굴을 한번 모자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남자분이 계속 위치가 바뀌어요. 얼굴이. 처음에는 중앙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플레이에서 보면은 이제 점점 화면 바깥쪽으로 커지면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블러 처리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펙트에 가시면요. 보시는 것 같이 이펙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중에서 모자이크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모자이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모자이크 갔다가 이제 그냥 덮어 씌워서 주면은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가로 세로로 해갖고서 뭐 일정 칸수가 되면서 이렇게 모자이크가 전체가 돼버려요. 보시면 이제 위에 이펙트 컨트롤에 가시면 모자이크가 하나 생겼는데요. 여기 보시면 10개, 가로 10개, 세로 10개가 기본 세트로 돼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늘려주시면 돼요. 우선은 한 가로 세로 100개 정도로 늘려주면 요 정도의 모자이크가 되고요. 뭐 영상에 따라서 좀 더 많이 하셔도 될 거는 같아요. 그럼 전체로 이제 모자이크가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된 곳에서 일부분만 저희는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사람 얼굴 있는 부분만. 그래서 그 부분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있는 곳에 보시면은 모자이크라고 해서 동그라미, 네모, 그리고 펜 툴 이렇게 세 개의 툴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요. 그래서 여기 뭐 보통 동그라미 같은 경우 사람 얼굴이 동그라니까요.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셔갖고 이제 그 부분만 마스킹을 해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스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펜초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도가 높게 다양한 모양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펜촉은 만들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끝에 핸들바라고 그러는 부분을 뭐 움직여 갖고 조금 곡선이 되게 하거나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하면 마스크 원이라고 아까처럼 생기는데요. 다시 동그라미를 누르면 동그란 거가 생겨갖고 원형 툴을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해서 마스크 원을 만들어 줍니다. 움직여서 만들면 되죠. 그 다음 플레이를 하면 당연히 이렇게 벗어나요. 왜냐하면 고정된 마스크만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트래킹이라고 해서 사람 얼굴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늘려서 약간 좀 여유를 갖게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마스크 원이라고 써 있는데 밑에 그 마스크 패스 해갖고서 있는데요. 지금은 상태는 네, 이렇게 안 따라오고 있죠? 그대로 멈춰져 있으니까요. 요거를 따라오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넘길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플레이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트랙 셀렉티드 마스크 폴드 해갖고 플레이 되는 버튼인데 이 플레이 되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파란색 타임라인에 파란색 바가 있는 데부터 해갖고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트래킹이 자동으로 됩니다. 뭐 별도로 트래킹을 뭐 만져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 부분에 아까처럼 마스크, 그러니까 모자이크 할 영역을 그려주시고 트래킹을 누르면은 이렇게 쫙 해서 이 중앙 라인에 보시면 이게 사실 확대되면 다른 모양인데요. 이렇게 생기게 돼요. 트래킹이 한번 프리미어에서 이제 계산을 해갖고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그냥 트래킹이 잡혀버려요. 어느 정도 잡혔죠? 네, 이런 식으로 쉽게 잡을 수 있고요. 이게 잘 잡히게 하려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컴퓨터도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밋밋한 색깔도 없고 뭐 차이도 없고 그런 형태도 차이도 없는 밋밋한 데다가 이렇게 트래킹을 걸면은 트래킹 중간에 이게 자꾸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사람 얼굴 같이 형태가 좀 있거나 아니면은 컨트라스트 그러니까 색 차이가 분명한 곳을 같이 걸어 주시면은 훨씬 더 잘 트래킹이 되고요.
만약에 중간에 잃어버리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기를 확대하면은 이제 마름모 모양으로 키프레임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중간중간 수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수정하는 것들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 보여. 너무 영역을 작게 지정하거나 아니면 너무 크게 지정해서 다른 곳이 걸리거나 하면은 중간에 벗어날 염려가 있어서 요거에 관련해서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프레임별로 움직이면 이렇게 따라오는 걸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자이크가 따라오는 거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혹시 질문 있거나 하신 분들은 중간중간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른 화면인데요. 요거 화면도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아, 예, 글자 따라가는 거 저렇게 할 수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프리미어에서 좀, 저도 이거를 보고 있는데, 글씨 따라가는 거는 에펙에서 해야 돼요. 아직은. 예. 이게, 이 모자이크나 이런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일부러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는 약간 수동으로 작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프리미어 상에서는, 아니면 에펙에서 트래킹 기능, 트래커 기능을 사용하시는 방법밖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가능한, 구현 가능할 기능인데 뭐 어도비에서 아직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프리미어 화면이 보이시죠? 요거는 제가 직접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걸로 그냥 바꿨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누르면은 마스크 1번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조절을 하시거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이제 뭐 이 투명도를, 마스크의 투명도를 조절하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모자이크 정도를 좀 적게 할 수도 있고요. 페더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가장자리 부분을 좀 넓게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크로마키 부분인데요. 크로마키, 네, 보이기 쉽게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할게요. 우선은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화면입니다. 결과물 자체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희 지난 한두 달 동안 크로마키를 엄청 썼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게 합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갖고 크로마키에서 촬영하고 합성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우선은 촬영 자체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위에 보시면 녹색 화면, 녹색 천을 뒤에다가 두르고서 아마 뭐 촬영을 하시거나 셀프로 촬영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촬영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아니면 단색 화면을 하고 뒤를 녹색으로 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보통 이제 녹색 크로마키 천, 테크 그린이라고 그러는 색인데요. 그 천을 사용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색이 잘 빠집니다. 예. 그 외국인 같은, 보통 파란색 아니면 녹색을 사용하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파란 눈동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블루 스크린보다는 이제 그린 스크린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는 이제 그때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뭐 피사체 자체가 파란색이 좀 많이 들어있거나 하다 보면 블루 스크린 쓰면 같이 빠지기 때문에 녹색을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사실상 이 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정도 녹색은 되게 촌티나는 녹색 같은 그런 거라서 잘 옷도 없고 이런 색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을 많이 사용하지 않나도 싶습니다. 우선은 그린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요거보다 좀 짙거나 아니면 요 정도 밝기가 되거나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다른 영상을 좀 클립을 따온 건데, 이런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사 시간은 좀 지나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음식 영상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영상들, 배경으로 깔 영상들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놔두고요. 우선 배경 영상을 밑에 깔아주고요.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크기를 맞춰서 여기 보시면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맞춰줍니다. 다음으로는 크로마키 샘플을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되고요. 뭐 길이는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사이즈가 이렇게 안 맞을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선은 녹색을 빼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검색, 이펙트 검색 있는 데서 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키. 그럼 키 종류, 키잉에서 키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펙트 아래 키잉에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칼라키나 뭐 루마키나 이런 것들도 다 빼주는 거예요. 크로마키 식으로 이제 키를 일정한 색을 빼주는 건데요. 저는 이제 울트라키라는 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울트라키를 갖다가 여기 위쪽에 올려줍니다. 아직 변화는 없죠. 이렇게 올려준 거에서 요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데를 가면요. 지금 기본적으로 모션, 이렇게 타임 랩핑 해서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고 울트라 키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럼 울트라 키에서 지금 색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키 컬러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스포이드를 눌러서요. 여기 녹색이 있는데 아무 데나 클릭을 해주시면 그냥 빠져버려요, 색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잘 빠지지 않는 경계선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실사 촬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밑에 쪽에 내려가시면 많은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건드려 보시면은 지금 살짝 건드려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뿌옇게 되죠. 요 컨트라스트를 좀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그렇고 톨러런트 섀도우 같은 경우도 약간씩 건드려 갖고 하면은 요 엣지 부분들이 살아날 때가 있어요. 요거는 촬영분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거의 다 건드려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소프트나 이런 컨트라스트 같은 경우도 더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주시면은 이 손 모양 안에도 투명하게 바깥쪽이 있어요. 보시고요. 그는 요거 좀 없애고요. 이 손 세 개 중에 하나만 쓸 거니까 크롭이 여기 지우고 크롭이라는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크롭 PR 여기 잘라주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다가 크로마키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고요. 크롭이 여기 생겼는데 뭐 레프트부터 자르면은 이렇게 뭐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자를게요. 같이요. 네,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플레이를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는데요. 크기를 조금 맞춰볼게요. 위치랑. 모션이라는 처음에 있는 데를 가시면 뭐 크기를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위치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이게 손이 아니라 사람이라도 똑같아요. 배경에 녹색으로 하고 촬영하신 그런 영상 클립본을 키 값을 이제 설정해서 그 색만 딱 빼주기로 하고 좀 깔끔하게 다듬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이게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로마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고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더 편집보다도 촬영일 것 같아요. 촬영할 때 조명을 우선 좀 잘 써야지 색이 더 잘 빠지고 문제 없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그냥 강의를 하거나 해서 작게 표시가 되거나 할 때는 뭐 적당한 조명 정도만 쓰셔도 되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면 속의 합성 기능인데요. 네, 결과물 먼저 보시면요. 네, 이렇게 됐죠. 그냥 전광판 안에서 이제 다른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으로 되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거의 크로마키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준비해야 될 거는 이런 배경이에요. 여기 중앙에 나오는 배경이에요. 꼭 이렇게 녹색으로 돼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영상이 있어서 준비를 한 건데요. 그냥 뭐 어차피 화면 안에 화면 그림을 이미지를 덮을 거니까 그렇게 상관이 없고요. 덮을 만한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되죠.
우선이 배경이 되는 거 바닥에 깔릴 만한 그런 이미지를 여기 트랙 1, V1 트랙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타임라인에 여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앞에 건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이즈가 좀 크죠? 사이즈에 맞추겠습니다. 네,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 놓고요. 플레이를 해보면은 네,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전광판 안에다가 이제 원하는 거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벚꽃 떨어지는 모습을 넣으려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 숲에 갔을 때 아마 촬영한 것 같아요. 얼마 전보다는 한참 전이겠네요. 이때가 벚꽃 때니까. 그래서 필요한 만큼을 앞에 자르고, 이거 흔들렸네요. 뒤에 자르고 갖고 옵니다. 뭐 이거보다 영상이 좀 짧기는 하죠.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뭐 위에 영상이 훨씬 큰 4K로 촬영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 위를 아예 덮어버려요. 요거 지나가면 상관없겠죠. 그럼 요것도 크기를 맞춰 보겠습니다. 한번. 네, 맞췄는데도 이제 전체를 다 덮어버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펙트 컨트롤 가서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크기를 약간 보기 좋게 줄여줄게요. 그리고 여기다 올리고 싶은데 문제는 요거를 크기를 이렇게 제가 조절을 해서 올리려고 해도 이게 비스듬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딱 1대1로 맞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경우에 코너핀이라는 그런 효과를 써갖고서 이펙트를 써갖고서 붙이게 됩니다. 여기를 지워주고 이펙트에 코너핀을 검색해 볼게요. 이게 알아두면은 굉장히 쓸만한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코너가 잘 안 나오네요. 여기 너무 많네요. 핀으로 할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코너핀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요. 여기 똑같이 이펙트에 이제 코너핀이라는 게 하나 생기게 됩니다. 보시면은 간단해요. 이 어퍼 레프트, 어퍼 라이트, 로우 레프트, 로우 라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왼쪽 오른쪽 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수치를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좀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예, 너무 미세하게 움직여서 잘 안 보이죠? 많이 움직일게요, 이렇게. 이렇게 수치를 조정을 세밀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코너핀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요거 조금 키워볼게요. 네. 이렇게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각자. 그럼 그 포인트를 마우스를 잡고 이동해 주시면 돼요. 한 이 정도 맞겠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한번 맞춰주셨으면 다시 이거 크기를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은 여기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코너핀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영상을 사각형에 넣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코너를 맞추는 거래 갖고 이렇게 사각형만 되고요. 다른 모양이라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보통 마스킹 기능 같은 거를 좀 같이 사용해서 넣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다 포인트 찍는 거는 제가 봐서는 이 마스킹을 같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잘 안 해봤었는데요. 넘어갔네요, 화면이. 마스킹을 다시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서 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요. 코너핀 안에서 마스킹이 돼버렸고 좀 이상하게 됐네요. 우선은 지워봐야 되겠는데요. 컴퓨터가 좀 버벅이고 있습니다. 이 줌이랑 같이 다 여러 개를 띄워놓고 있다 보니까 네.
마스크를 여기 안에서 하면은 좀 다르게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코 높이 자체는 이제 사각형 기준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이번에 좀 많이 사용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여드려도 되나 잘 모르겠는데, 여기 뭐 공개된 장소는 아니라서 아직 오픈된 게 아니라 갖고요. 잠깐만요. 인트로가 있고, 인트로, 센서, 인트로. 축사, 인트로 메인. 이제 영상이라서 소리가 또 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잠깐만요. 요거 공유를 제가 새로 또 시키겠습니다. 혹시 이거 영상이 지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은, 예, 이게 지금 홈페이지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런데요. 여기 위에 보시는 거 인트로 영상인데요. 보시는 거 위에 세 개의 화면이 보이시는 게 이게 코너핀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들이 움직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정확한 사각형이 아니에요. 직사각형이. 약간 위에가 좁아지는 형태여갖고 기울어지는 형태여서 이렇게 코너핀으로 작업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아나운서분도 크로마키로 작업을 한 거예요. 울트라키로 빼갖고 나머지 세팅을 조금 손봐갖고 작업을 한 거고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게 가상 공간이니까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그림자처럼 약간 뒤에를 넣었고요. 잘 수 있는 한번. 네, 밑에 보면 그림자가 보이죠?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림자. 네, 이제 바닥의 그림자. 원래는 없는 그림자죠. 네, 원래는 이제 없는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없는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 자체를 조금 전에 코너핀을 사용해서 만드는 그림자예요, 움직이게. 그래서 원래 이미지와 같이 계속 보시면은 움직이게 됩니다. 보시면은 조금씩 움직이죠. 팔을 움직일 때랑 그럴 때. 그리고 여기는 크게 안 움직이나요? 네, 여기도 계속 움직이게 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집어넣지 않으면 가상 공간에서 조금 가상이라는 느낌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좀 현실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넣게 되는데요. 이런 그림자 같은 게 그 중요한 부분, 그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얘도 이제 같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그림자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미지에서 그림자만을 빼갖고 원래 원본은 안 보이고 그림자만 보이게 그림자를 세팅을 한 다음에요. 그 그림자를 코너핀으로 해서 바닥에다 납작하게 좀 경사지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크로마키랑 이런 코너핀이랑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해갖고 하시면은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운드랑도 조금 뒤에 할 사운드랑도 관계가 되는데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려갖고 좀 아쉬운데요. 우선은 수락. 다음 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도비. 네, 다음은 이제 사운드 변조인데요. 소리가 안 들려갖고 이게 참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소리가 왜 안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상 공작소 테스트 할 땐 잘 되더니 이렇게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이거는 들리시죠? 이렇게 들으시면요. 안녕하세요. 예, 이거는 뭐
노트북으로 나오는 소리를 마이크로 듣는 거라서 제가 귀로 듣는 거랑 같이 들리실 거예요. 그 목소리 톤이랑 음질은 별로 좋진 않지만 우선은 이런 식으로 똑같은데 틀리게 들려요.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자, 그 프리미어 자체가 버전이 몇인지 제가 가물가물한데요. CC 버전으로 오면서 에센셜 그래픽이랑 에센셜 사운드 기능 두 개가 좀 생겼어요. 어떤 거지 하면은 이게 맥이라서 메뉴가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우선 에센셜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에센셜 그래픽으로 가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라이브러리 네, 이런 식으로 어도비가 제공을 하는 그런 프리셋들도 있고 플러그인도 있고 지금 플러그인이 좀 많이 섞여 있어 그런데요. 어도비가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도비 스탁을 가면은 네, 이렇게 제공하는 게 있고요. 이 달러 표시는 돈 내라는 거고요. 없는 거는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카톡을 좀 꺼야 되겠네요. 카톡도 같이 들려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다운받아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비용을 내는 거는 조금 더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에센셜 그래픽이 있어서 일부 모션 그래픽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도 하고요. 뭐 사실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보다 오늘은 에센셜 사운드예요. 메뉴에서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최근에 좀 바뀐 게 이렇게 스톡 사운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긴 한데 이거 전에 저희가 주로 할 거는 이 에디트 기능입니다. 화면 구성이 좀 바뀌었죠? 에센셜 사운드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변조 샘플이 좀 더 잘 보이게 제가 네, 사운드 부분을 클릭해서 보면요. 지금 여기는 적용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런데 다이얼로그를 보시면은 이게 세팅을 프리셋을 몇 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사운드를 선택하시면 다이얼로그거나 이게 뮤직이면은 음악이면 뮤직이거나 아니면 효과음이면 이렇게거나 아니면 뭐 주변 배경음이면 앰비니언스 이런 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대화를 시아 영상 공작 이 나레이션처럼 한 거기 때문에 다이얼로그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다이얼로그로 인식을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프리셋들이 있어요. 뭐 라디오처럼 하거나 전화처럼 하거나 텔레비전처럼 나오는 것처럼 하거나 이런 프리셋들이 있어서 그냥 듣는 거랑은 다르게 이제 변조를 시켜줍니다.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이거를 라디오 오래된 텔레비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옛날 텔레비전 들으면 음성이 요새는 너무 깔끔하게 나와서 틀리지만 옛날 텔레비전 느낌이 좀 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프리셋에 따라 라디오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네,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쉽게 바꿀 수가 있고요. 사실 이 프리셋 바꾸는 거는 뭐 사실 일도 아니죠. 라지룸으로 하면은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네, 이렇게 울리는 음성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요거보다는 더 많이 좀 잘 사용할 수 있으시라고 보는 게 여기 리페어라는 기능이에요. 뭐 라운드스도 있고 뭐 리페어도 있는데 리페어를 클릭하면은 보시면은 리듀스 노이즈에서 노이즈를 좀 감소시켜주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노이즈가 있을 때 어느 정도 배경 노이즈가 있을 때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그 정도를 작게 가져가거나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아니면은 아예 많이 가져가거나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이렇게 노이즈 정도를 감소 정도를 할 수 있고요. 너무 감소를 많이 하면은 목소리가 좀 날카로운 것보다 둔탁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리듀스 리벌브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많이 쓰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에서 이제 녹음을 하거나 작업을 했는데 울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샷건 마이크, 특히나 샷건 마이크를 쓰시거나 이렇게 핀 마이크처럼 가까이 있는 걸 쓰시면은 좀 덜한데 샷건 마이크나 아니면 마이크 자체가 좀 성능이 좀 광범위하게 닿는 그런 것들
마이크거나 하면은 공간 울림이 그대로 전해오거든요. 그럴 때는 요거를 체크하시고 중간 정도에서 우선은 해보신 다음에 영상 공작 후 샤샤입니다. 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이런 제가 이거를 가져왔는데요. 요것도 이 정도만 끊어서 가져오겠습니다. 사이즈를 맞출게요. 우선은 뭐 요거는 뭐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그 아나운서 분이랑 같은 분이에요. 예, 요거는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촬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가 뒤에 배경을 하얀색으로 따서 뒤에를 날려서 이제 크로마키처럼 써야 되기 때문에 스튜디오, 사진 스튜디오를 썼고요. 사진 스튜디오이다 보니까 공간이 넓어서 이렇게 울림이 굉장히 심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본 플랫폼은 기존 제품들과는 차별화되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능형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울려요. 잘 들리셨나 모르겠는데요. 약간 울림이 좀 많이 있죠? 이 부분을 아까처럼 에센셜 사운드로 가셔가고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픽 어디 갔나요? 프리미어가 약간 에러가 있어 갖고요. 잠깐만요. 우선은 화면 공유를 약간 풀었다가 다시 한번 요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에센셜 사운드로 보여드리려는 게 지금처럼 공간이 좀 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잡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아까 거랑 해갖고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프리미어가 지금 뜨고 있어 갖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있죠? 전과 미래를 체험하는 여기 같은 혁신적인 경우도 이제 일부러 공간음을 그렇게 잡은 곳이 있고요. 요 앞쪽으로 가시면은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ICT 사이버월드 전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예 공간음을 거꾸로 넣어버리는 경향도 있어요. 울리도록. 그래서 구두 그 하이 소리도 일부러 집어넣어갖고 좀 더 울리게 만든 거거든요. 이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그림마자분이 다듬는 느낌은 거기 안에서 웬만한 사운드를 다 다듬을 수 있어서 그거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변조 부분은 아까 프리셋 보시면은 제가 뭐 TV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을 하면은 약간 더 심하게 좀 일그러뜨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치를 올리거나 이런 경우들만 해도 굉장히 좀 많이 다르게 되겠죠. 제가 지금 어도비 프리미어를 다시 한번 깔아야 되는데 제가 못 깔고 있어 아까 녹화본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역시 문제가 좀 있네요.
프리미어. 새로 공유. 네, 프리미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에센셜 사운드로 가시면은 되는데, 사운드 어디요?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냥. 여기 제가 PT라고 써놓은 데가 있나요? 아, 이 PPT를 아마 PT로 써놓은 거를 보신 게 아니.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센셜 사운드의 그 리버스 쪽을 이제 리버브 쪽을 이제 줄여갖고서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직 계속 프리미어가 뜨고 있어갖고 이 데이터가 좀 큰 게 같이 물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피치요? 아, 예, 피치입니다. 피치가 스페링이 뭔가요? CH인가요? 피치. 이렇게 되나요? 예. 그래서 음성 중에 사운드 중에 피치를 좀 올리면은 속도랑 약간 좀 그런 것들이 빨라지면서 좀 빨리 말하는 그런 것처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얼로그를 눌러서 리페어를 눌러서 여기서 보시면 본 플랫폼은 기존 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부분을 이제 리버브를 리듀스를 시켜버리면은 본 플랫폼은 기존 제품들과는 차별화되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확실히 줄어요. 근데 너무 많이 강제적으로 줄어버리면은 이거는 좀 많이 오버해서 줄였는데 약간 뭐 웅얼웅얼 되는 것처럼 말이 들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선을 이제 조절을 하셔갖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프리셋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좀 다듬는 느낌보다는 좀 다른 상황에서 들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여기서 뭐 다른 부분들을 건들게 되면은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 변조나 오디오를 약간 리페어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은 시간이 빠듯하네요. 제가 한 3개만 원래 넣으려다가 4개를 넣으니까 네, 그 과제 부분만 체크하기 위해서 녹화를 다시 뜨고 있습니다. 느낀 점, 그 한 석 줄 정도 해서 그것도 스크린 캡처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이제 보여주는 진행되는 거, 그것도 뭐 두세 개 스크린 캡처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토샵이 프리미어가 다 끝났는데요. 혹시 그 미진한 부분이 좀 있을까 봐 해서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계속 에펙 진행할 테니까 화이팅 하십시오.